안녕하세요, MD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김경아입니다. 의학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암을 진단받으면 죽는다라는 공식은 이제 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10여 년 넘게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특히 암에 걸리면 생계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대표적인 경제 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글과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의학 상식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동네 의사 송태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동네 의사 송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그 전에 자, 우리 원장님께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 혹시 암보험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암보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아마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으실까요? 네, 저도 암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암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제 걸릴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죠. 사실은 암에 걸리게 되면 일회성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라도 네. 보험을 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러 통계를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제 주변에서 뵙지 못했었거든요. 솔직한 의사의 경험과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암 환자 정말 많은가요? 우리 김경아 아나운서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주변에서 암 환자분을 못 보셨다는 네. 걸 보면.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겠죠. 그죠? 네, 하루에도 암에 걸리셨거나 암 투병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많이 들어오시니까요. 네.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21년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24만 3,837명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네. 네. 그런데 원장님, 같은 암, 같은 부위를 같이 치료를 하더라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예후부터 생존율까지 다 다르잖아요. 특별한 요인이나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전신 상태예요. 환자가 굉장히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건강에 안 좋은 행동, 술, 담배 같은 걸 많이 하신 상태에서 걸린 경우 과연 그 예후가 똑같을 것이냐? 당연히 틀릴 것 같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환자의 가족력, 즉 유전적인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상 경험인데요. 네. 치료에 임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꼭 나을 수 있다. 꼭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굉장히 크거든요. 원장님, 또 암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만큼 카더라 소식도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고요. 이것만은 꼭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가 아니면 수술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수술이 암을 온몸에 더 퍼뜨리니까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어르신들이 수술을 만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암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낫는 방법은 수술로 암세포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한 다음에 최선의 치료 방법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그게 암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힘들다 보니까 비급여인 비타민 주사 이런 것들도 따로 처방을 받아서 맞는 걸 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됐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악화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원장님, 어떤 게 진실일까요? 암 환자분들에게서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요법을 사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좀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요법은 그 자체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시도를 해도 좋은지를 의논을 하시고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보험 보면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항암 정위적 방사선 치료 이런 특약들이 많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각각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걸까요? 항암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는 게 1세대 치료법인데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 때는 한 개 내지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조사면에서 이렇게 동일한 정도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위적 방사선 치료에서는 이 조사면이 10개가 됩니다. 암 조직을 3차원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방사선 빔을 암 조직의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 조직에 도달하는 총 방사선 양을 더 많이 이제 집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 몸에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을 지나는 데는 많이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나가는 데는 조금 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암에만 방사선 조사량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양성자 치료는 그야말로 정상 조직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몸 깊숙하게 위치한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복 치료에도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몇 년 전부터 암 치료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표적 치료잖아요. 의학적으로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표적 치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특정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부분에만 작용을 하는 약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합병증이 없이 효과적인 암치료가 이루어지겠죠. 네. 요즘에는요, 30, 40대 젊은 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불안해지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30, 40대보다 오히려 20대에서 새로 암이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20대에는 2014년도에 3,621명이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5,234명이 생겼어요. 무려 44.5%나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다라고 그래서 암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보험을 일찍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암에 걸리면 전이 외에도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동반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아니겠죠? 그게 이제 일정 부분은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원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암은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노하우와 방법 따로 있을까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암 중에 위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으면요. 암이 걸려도 절대적으로 완치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연하시는 거.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거를 못 지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거기에 이제 꼭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암보험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다면 암과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암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예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